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 무소 대표 이상옥입니다. 저는 지금 빌롱 도심지에 있는 하이랜드 커피숍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말에는 꿍따오 여행을 하고 이번 주말에는 지금 빌롱 도심지에 와서 어제 왔습니다. 밤에 메콩 강변도 산책하고 사이공 호텔 인근에 있는 광장에서 유튜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곧 또 건더로 이동하려고 그럽니다. 엊그제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또 주말이 됐습니다. 너무 시간이 빠릅니다. 이 시간에는 김선미 시인의 디카시 아침 밥상 이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침 밥상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침 밥상 김선미. 곱게 차린 밥상을 파도가 한입 베어 물려고 후루루 달려온다. 10월 1일 그러니까 바로 방금 발표한 작품인데요. 디카시 마니아 카페에 올려진 걸 제가 읽고 소개해 드립니다. 이 작품은 무엇보다 디카시의 정체성을 잘 드러냅니다. 디카시는 주제하다시피 영상과 문자가 하나의 텍스트가 되어서 SNS를 통해서 실시간 쌍방향 소통하는 그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장르입니다. 일반 사진시라고 할 수 있는 포토포엠 같은 경우에는 완성된 시에 사진을 붙이는 것인데, 그러니까 은술 자체가 하나의 텍스트가 되는 것이고, 그 은술을 좀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사진을 첨가해서 일시적으로 첨가하는 것이죠. 소통하는 것인데, 디카시와 포토포엠의 결정적 차이는 디카시는 영상과 문자가 하나의 텍스트가 되는 것이고, 포토포엠은 은술 자체가 하나의 텍스트가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외에 사진을 대상으로 시를 써서 또 은술 자체가 하나의 완결성을 지니는 그런 사진을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진시도 있습니다만, 디카시는 사진과 영상이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디카시를 보면은 은술 곱게 차린 밥상을 파도가 한입 물어 베어 다시 읽겠습니다. 파도가 한입 베어 물려고 구르러 달려온다, 이렇게 은술하고 있는데, 이 은술만으로는 아침 밥상이라는 디카시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은술로서 이 디카시를 완벽하게 표현하려면 사진, 영상을 충분하게 은술해야 되는데, 이 사진은 보면은 아마 바닷가 같은데, 바닷가에 해변에 아주 그 몽돌 같은 그런 해변으로 파도가 밀려오는 그런 형상입니다. 몽돌과 파도, 이 해안가를 언어로 표현하려면 많은 은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카시에서는 이 사진, 영상이 굉장히 하나의 어떤
영상기호로서 굉장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 뒷가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술만 읽을 때 하고 영상기호와 은술을 같이 읽을 때 하고 그 메시지의 차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뒷가시에서 영상은 단순한 포토포엠처럼 보조적인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 뒷가시의 핵심 키워드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뒷가시라고 발표되는 것 중에서 사진이 없어도 은술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기능의 역할을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뒷가시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뒷가시처럼 사진 영상을 제외하고 읽으면 전혀 시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어야 뒷가시의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뒷가시는 생명 현상을 아주 잘 포착해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요거트와 과일 그리고 또 밤미라는 베트남 빵을 먹었는데요. 아침을 먹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침을 일어나자마자 아침을 또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명 현상이라는 것을 먼저 욕망의 한유로서 여기에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파도라는 것이 파도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이 결국은 파도가 해변으로 몰려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지만은 이건 파도의 욕망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파도가 해변으로 밀려오는 것은 곱게 차려진 밥상을 한 입에 베어 물려고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원초적 욕망이라는 것은 먼저 식욕을 말하는 것인데 생명현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본인의 존재가 아닌 타인의 존재를 먹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한다는 식욕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뒷가시에서 파도가 차려진 아침 밥상을 구르러 달려와서 한 입 베어 먹는다는 것은 이건 단순한 식욕이라는 것을 넘어서 이것의 한유적 상상력으로 가면 이건 베어 먹는다는 것은 성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인간이 가지는 원초적인 식욕, 성욕뿐만 아니라 명예욕, 권력욕, 어떤 이런 인간의 무한대의 그런 어떤 욕망의 한유로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어떤 식욕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해변의 파도도 그 근원에는 식욕의 문제, 성욕의 문제, 명예욕의 문제, 권력욕의 문제,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총체적인 욕망의 한유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역으로 해석해 보면은 이 차려진 밥상이라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존재의 의미를 지니는데 이 몽돌로 표상되는 또 하나의 사물이라는 존재는 뭔가 자기 자신을 타 존재에게 내어주는 그런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먹히는
어떻게 보면 먹이의 사슬이라는 것이 생명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종교적인 어떤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데요. 가령 예수가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서로 떼면서 포도주는 피고 빵은 예수의 살이다. 그러니까 내 피와 살을 내어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인류를 위해서 내어준다는 것의 표상인데, 결국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림으로써 어떤 대속으로서 인류에게 자신의 피와 살을, 그러니까 생명을 내어준다는 거죠.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잘 차려진 밥상이라는 이미지 속에는 그런 거룩한 희생의 종교적 상상력까지 곁들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적 상상력으로 한정되는 것도 아니죠. 예를 들어서 파도가 어떤 다른 존재를 삼키면, 그럼 파도라는 이 존재는 또 역시 또 다른 대상에게 하나의 어떤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그런 또 하나의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파도를 보면서 위안을 얻고 힐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먹고 먹힌다는 것은 일방으로서 먹히거나 어떤 일방으로 희생만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내 몸을 너에게 주고 너의 몸을 내가 가지는, 결국은 이 어떤 사랑의 관계라고도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이라는 것도 서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에게 내 몸을 주고 상대방은 또 내가 그 상대방의 몸을 갖고 서로 하나가 되는, 이런 것이 생명의 어떤 신비라는 것을 이디카 씨가 하나의 어떤 파도와 몽돌의 어떤 해변의 관계를 통해서, 파도가 아침 밥상을 와서 어떤 취하는 단순한 그것은 하나의 한유적 모티브에 불과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 모티브를 통해서 제가 방금 말한 사랑의 어떤 관계,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또 나는 또 상대방에게 몸을 내어주고, 그래서 서로의 피와 살을 주고받는 이런 것이 생명 현상이라는 것을, 시인이 이런 것들을 연상하고 물론 쓰지는 않았겠지만 무엇이 어떤 정의 속에 이런 생명 현상이 이 뒷가시에 함유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예술의 매혹이죠. 예술이라는 것이 모든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로 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한유적 모티브를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그 속에서 그 숨겨진 그런 의미들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특히 뒷가시는 그 유대견 이야기 더 크기 때문에 영상과 문자 사이의 어떤 그런 텀, 말하지 않는 영상의 어떤 그런 침묵의 메시지, 그걸 건드리는 언술,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텍스트가 돼가지고 엄청난 의미 확장성을 가지는데, 그것이 바로 뒷가시의 매혹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